2017년 하반기 구급 공무원 및 군무원 수업 회로 이론 그 첫 시간입니다. 전기가 뭐예요?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들 중에 가장 외부에 존재하면서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자를 자유전자라 합니다. 그 자유전자가 과잉됐다든가 부족됐을 때 전하의 이동이 생깁니다. 그 전하의 이동을 우리는 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는 쉽게 물리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의 물탱크에 물이 1층, 2층, 3층에 수도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물의 위치가 높은 곳에서 물의 위치가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전압, 물이 갖고 있는 힘, 전압, 볼트 Ag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원의 개념으로는 E라고 표현하고 전압의 개념 또는 전이차의 개념으로는 일반적으로 V라고 표현합니다. E나 V나 큰 의미는 갖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표기 방법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전하가 높은 곳에서 전하가 낮은 곳으로 전하의 이동이 생깁니다. 이 집에 물이 흐르고 이 집에 물이 흐르고 이 집에 물이 흐릅니다. 임의의 관을 통해서 흘러나왔는 물의 양은 이 전체의 물탱크에서 없어진 물의 양만큼 같습니다. 임의 회로에 유입하는 전류는 유출하는 전류의 합과 같고 유출하는 전류의 대수의 합은 0입니다. 여기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뭐겠습니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관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비교하면 전압 E를 가했을 때 전류 I가 저항 R로 양단에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물이 갖고 있는 기전력, 볼테이지입니다. 그 볼테이지에 의해서 흐르는 물입니다. 이 저항은 바로 수도꼭지입니다. 꽉 잠가놓으면 물이 안 흐르고 완전히 털어놓으면 물이 무한대로 흐릅니다. 그러면 완전히 털어놨다. 저항이 없는 겁니다. 저항이 없을 때 흐르는 전류가 바로 쇼트 커런트, 단락 전류입니다. 임피던스가 0인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단락 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늘 그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자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도꼭지 가변저항입니다. 이 관이 이 선을 연결하는 전선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서 오늘 내내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거의 전기 이론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공식이 바로 I, R로 E 또는 V입니다. I는 R분의 E 또는 I는 R분의 V입니다. R은 I분의 V, E와 V는 I 곱하기 R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전기이론, 회로이론의 기초 지식을 나는 제로 베이스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여러분들이 완전히 정리를 해서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도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E는 I 곱하기 R, I는 R분의 E, R는 I분의 E. 자, 이제 한번 정립을 확실히 한번 해봅시다. I는 R분의 E, I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단자전압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저항은 로의 A분의 L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로가 고유저항이고 어떤 도체 스스로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고자 하는 고유저항이 있고, L은 도체 길이입니다. A는 도체 단면적입니다. 로는 고유저항, L은 도체 길이, A는 도체 단면적입니다. 그러면 도체의 고유저항은 뭐냐? 물질 스스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자 하는 저항입니다. 우리는 이 고유저항의 크기를 갖고, 고유저항이 크다, 전기저항이 커지고, 전기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가 적어집니다. 이런 물질을 절연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합니다. 고유저항이 적으면 전기저항도 적어지고, 전기저항이 적어지니까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커집니다. 고유저항이 적은 물질, 전류를 잘 통과시키는 도체입니다. 외부의 영향에 따라서 그 물질이 때론 도체가 되고 때론 부도체가 되는 물질을 반도체 소자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를 감지하는 서미스터 소자, 냉장고 컴프레셔 있는 쪽에 냉동실에 부착됐다가 냉장고의 온도에 따라서 냉매를 보내서 더 온도를 낮추기도 하고, 또 설정 온도 이상이 되고 이하가 되면 다시 컴프레셔의 동작을 중단시켜서 냉매 공급을 중단하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외부의 영향에 따라서 때로는 도체를 시키고 때로는 부도체를 만드는 그런 소자를 반도체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고유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가 잘 통과한다, 통과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유저항과 보통 K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그마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얘가 고유저항이고 얘가 도전율입니다. 전기저항 R는 로의 A분의 L라는 식에서 다시 로의 A는 2분의 T의 자성 파이 L 또는
파이R로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로는 D자승 파이에 4L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전류 I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이 저항은 어디에? D제곱분의 1에 반비례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저항은 D제곱에 반비례하니까 R는 D제곱분의 1이 됩니다. 고로 I는 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말은 결과 도체의 지름에 따라서 지름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저항은 제곱에 전기는 전류의 흐름은 제곱에 비례한다. 지름을 2배로 넓으면 최적이 일정할 때 전류는 4배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전류의 성격, 표피 효과입니다. 전하의 밀도가 도체 표면에 집중을 합니다. 도체의 전류를 흘러보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그러려니 하세요. 도체 가운데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바깥으로 밀치는 역할을 합니다. 전하의 밀도가 도체 표면에 이렇게 집중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표피 현상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지금은 디자인 시대입니다. 선풍기든 에어컨이든 냉장고든 어떤 가전제품이든 다 디자인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전선은 다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선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런 데 올려놓으면 지지 안 해도 안전하고 모양도 이쁠 수 있습니다. 전선을 사각형 만들어서 코너에 배관을 하면 아주 디자인이 이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전선은 유독 원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둥글게 구성되어 있을까? 바로 표피 효과입니다. 전하의 밀도가 도체 표면에 전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에너지를 전송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 본연의 목적에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전하의 밀도가 도체 표면에 분포되니까 그 표면적을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원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도체 표면에 전하가 집중되는 현상이 바로 표피 효과입니다. 만약에 인버스 표피 효과, 역표피 효과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전류 용량과 관계없이 전선이 가늘어도 되겠죠. 전하의 밀도가 도체 중심으로 들어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차선로에 사용되고 있는 전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가닥이 여러 가닥으로 꼬여 있는 연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선입니다. 전차선이 집진 장치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선, 7mm 전선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전차가 집진 장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전선은 154 송전선로에 사용되고 있는 ACSR 알루미늄 전선입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전선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큰 송전선로에 사용되고 있는 345 전선입니다. 480스퀘어짜리. 그래서 전선은 전류, 전기적 에너지를 전송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표피 효과에 의해서 전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전선의 단면적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유장은 R는 로의 A분의 L이라는 식에서 장의 단위가 옴이고 고유장의 단위를 모르고 단면적의 단위를 메타 곱하기 메타라고 길이를 메타라 한다면 로는 옴메타입니다. 고유장의 단위는 옴메타입니다. 옴메타라는 단위를 다시 보니까 메타에 대해서 옴을 곱했다. 어떤 도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전기저항이라는 얘기입니다. 1m당 1옴이다. 100m면 1옴에 100을 곱하면 된다. 단위 메타당 전기가 갖고 있는, 도체가 갖고 있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의 크기를 우리는 고유저항이라 정의합니다. 자, 이거하고 반대되는 건 뭘까요? 도전율 K입니다. 전도율, 또 도전율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로분의 1이고 로는 옴메타분의 1이고 옴분의 1 곱하기 메타분의 1이고 옴의 역수 OHM의 역수 얘가 옴이면 이거의 역수는 MHO로 읽고 기호는 이렇게 표현하고 모우 또는 지멘스라고 표현합니다. 지멘스, S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모우 포 메타가 바로 전도율, 도전율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간혹 도체의 전기장의 단위는 미안하다. 9시 반인 줄 알고 내가 어제 자네를 9시 반에 오라 했다. 앞으로 이 기초 수업은 9시에 시작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오늘 처음 알았던 사실이다. 자, 이제 우리는 저항이 뭐고 전류가 뭐고 전압이 뭐다. 소양강댐에서 물이 있으면 물이 서해안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하나는 북한강으로 하나는 남한강으로 흘러옵니다.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 여기에 섬이 하나 있다. 이 섬은 이 물이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저항입니다. 이 수로의 관을 돌담으로 만들어놔 물의 흐름을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아주 매끄러운 콘크리트 관으로 수로를 만들었다. 아주 물이 잘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물리적으로 전기적 개념을 변형시켜서 매칭을 시켜라. 그럼 이런 저항이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저항에 대한 것부터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저항의 성질을 갖고 오늘과 다음 시간 수업을 합니다. 자, R1이라는 저항과 R2라는 저항과 R3라는 저항을 연결을 하고 직류 기전력 E를 인가했고 전류 I가 R1, R2, R3에 흐른다고 가정하고 또 하나 R1이라는 저항과 R2라는 저항과 R3라는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고 여기에 인가 기전력 E를 가했다고 가정하라. 병렬은 복잡하니까 두 개만 하십시오. R1이 있고 R2가 있다.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면 직렬과 병렬의 차이점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직렬이라 하고 이렇게 나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병렬이라
연결이라. 직렬 연결은 감아보니까 이 소자, 이 소자, 이 소자에 흐르는 전류는 같습니다. 직렬의 가장 궁극적인 특징은 I가 동일합니다. 전압, 단자 전압이라는 거. 이 R1 양단에 걸리는 전압, R2 양단에 걸리는 전압, R3 양단에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 걸리는 전압을 V2, 여기 걸리는 전압을 V3라 한다면 이 V1의 크기는 I가 같기 때문에 R1, 이 V2의 크기는 R2, 이 V3의 크기는 R3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결과 단자 전압은 전류가 동일하니까 단자 저항의 크기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킨다. 즉 이거는 결과 비례 분배된다. 전류가 같으니까 전압은 저항 곱하기 전류입니다. 하나가 같고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압은 많이 분배됩니다. 결론은 우리는 이런 걸 갖고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물리는 항상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질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잠깐만요. 직렬로 연결될 때 단자 전압은 그 저항의 크기에 의해서 비례 분배. 질량 보존의 법칙은 기전력 E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V1,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V2,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V3의 합과 같습니다. E는 다시 써서 R1에 걸리는 전압 I1은 I 곱하기 R1, V2는 I 곱하기 R2, V3는 I 곱하기 R3. E는 I를 묶어내면 R1 플러스 R2 플러스 R3와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옴의 법칙에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에 비례합니다. R체로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의 합입니다.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니까 그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즉 그 저항의 대수의 합과 같더라는 걸 공식이 아니고 물리적인 개념에서 얻었습니다. 또한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2입니다. 그렇다면 R1 양단에 걸리는 전압, 단자 전압 V1은 R1 곱하기 I가 됩니다. 그로 얘는 R1 플러스 R2 R1에다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분의 2가 되므로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분의 R1 곱하기 전체 전압입니다. 저항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 R1 양단에 걸리는 전압 V1은 자기 저항, 나무 저항들 다 더해서 자기 저항에 비례하는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이름하여 저항의 크기에 비례 분배된다. 두 번째, 병렬을 보겠습니다. 병렬은 우리가
여기 꼬마 전구가 있고 여기 꼬마 전구가 있고 1.5V 건전지를 연결했다. 불의 밝기가 같지요. 불의 밝기가 같다는 것은 양단 전압이 같다는, 이 인가 전압은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물리 때 배웠던 거, 지금부터는 절점으로 갑니다. 이 점의 전위는 아무 도체가 없습니다. 이 절점의 전위은 2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0입니다. 얘는 제로 볼테이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도 다 2라는 전압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2는 R1 곱하기 아이고 R2 곱하기 I2의 값과 같습니다. 전체에 흐르는 전류 I는 R1 지로에 흐르는 전류 I1과 R2 지로에 흐르는 전류 I2와도 같습니다. 자, R1 곱하기 I1, R2 곱하기 I2, R1 곱하기 R2 곱하기 I2 전체의 유기기전력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I는 R분의 2입니다. 전체 전류는 그 합성 저항분의 2입니다. I1은 R1분의 2입니다. I2는 R2분의 2입니다. 맞습니까? R1분의 1 이꼬르 R분의 1 이꼬르 R1분의 1 R2분의 1이다. 역수치하면 R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의 1과 같고, 정리하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병렬 합성장은 밑에 거는 더하고 위에 거를 곱한다. 결과 이거는 우리가 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알고 있는 사실은 키로프의 1법칙 또는 2법칙에 의해서 이 공식이 증명이 됩니다. 아울러 병렬일 때는 단자에 가해지는 단자 전압이 일정합니다. 전류가 비례합니다. 전류가 그 저항의 크기. 아까 우리 오hm 법칙에서 전류는 저항에 뭐였습니까? 반비례했죠. 크기에 뭐한다? 반비례. 자, 공식을 외우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물이 흐르듯이 아주 편안하게 접근만 하시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기초는 늘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정립이 됩니다. 자, R1에 흐르는 전류 I1은 반비례하니까 R1 플러스 R2에 R2 곱하기 전체 전류 I고, I2는 역시 R1 플러스 R2에 R1 곱하기 전체 전류 I의 식으로 나타나서 결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됐을 때 소자에 흐르는 전류는 그 저항에 반비례 분배한다. 직렬일 때는 전류가 동일하고 전압이 비례 분배했습니다. 병렬일 때는 뭐가 같고? 전압이 같고 저항이, 전류가 그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 분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았는 프린터를 갖고 세 문제 정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전력입니다. 저항에 의한 전력, 전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얘는 P라고 표현합니다. VI입니다.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전기가 한 1 전력입니다. 전력은 와트입니다. 와트는 볼트 곱하기 암페어입니다. 그런데 이 와트는 나중에 코사인 세타 역류를 곱합니다. 그래서 P는 원래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요거 우선 역률입니다. 지금부터 내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려워집니다. 역률이란 무엇입니까? 자네, 역률이 뭐냐? 효율이 역률이다. 그거는 중학생이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자네는 역률이 뭐냐? 피상전력에 대한 전압과 전력입니다. 조금은 접근을 잘했습니다. 자네가 나이가 얼마나 했냐? 40대 가까이 된다 했지. 우리 큰애가 40대 가까이 된다. 그래서 편하게 내가 부를 테니까 이걸 생각을 합시다. 재작년에 한전 면접을 갔습니다. 역률을 양로원에 가서 설명하시오. 역률을 양로원에 가서 설명하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여름에 가장 갈증을 달래주는 과일이 수박입니다. 전체 수박에 대해서 빨간 과즙이 나오는 수박의 비를 역률이라 합니다. 역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얇게 하고 씨 없는 수박을 만들면 역률이 좋아집니다. 전압과 전류에다가 역률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여현으로 표현했습니다. 코사인으로 표현한 값을 역률이라 한다. 그럼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뭐냐? 일단 오늘 배우는 저항회로는 전압과 전류가 위상차가 없습니다. 이 저항 R1이나 또 다른 저항 R2나 또 다른 저항 R3는 다 똑같은 벡터 선상에서 움직입니다. 위상차가 없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자체가 볼트 암페어입니다. 이 볼트 암페어는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 아까 앞에 이쁜 여자친구가 이야기했듯이 피상전력입니다. 얘는 유효전력입니다. 오늘 새로운 용어 피상전력, 유효전력, 역률입니다. 그러면 유효전력은 뭐냐? 유효하니까 소비합니다. 또 소비한 전력을 평균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전력에는 전기적 에너지의 힘은 피상전력과 유효전력, 평균전력, 소비전력이 있습니다. 그 수박의 껍질 부분은 바로 무효전력입니다. 우리는 전력을 발전소에서 만들 때 무효전력을 만들지 못한다면 전력을 생성시킬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하우스에서
수박을 만드는데 껍질 없는 수박은 형체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만들 때 그 껍질의 비를 얼마만큼 적게 만드느냐, 그게 바로 역률이고 나중에 송전 효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력은 저항 소자일 때 코사인 세타, 뭐가? 역률이 뭐예요? 1입니다. 자, 저항 소자일 때는 역률이 1입니다. 그러면 역률이 1이니까 소비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에서 역률이 1이니까 P는 VI입니다. 옴의 법칙에서 V는 I 곱하기 R, I니까 I 자성 R입니다. 또 P는 V에 I는 R분의 V니까 결과 R분의 V 제곱의 식으로 나타납니다. 전력은 저항에 비례한다는 걸로 본다면 전류의 제곱에도 비례합니다. 전력은 저항에 반비례한다고 생각한다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전력 P는 I 자성 R도 되고 P는 R분의 V 제곱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까지 배운 걸 갖고 문제에다가 접목을 시켜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자 하는 공무원은 지금까지 생각하는 공채와 국가검정고시, 즉 국가기술검정시험인 자격증 시험과 다릅니다. 이유는 바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문제도 안 틀려도 동점자가 생기고 그 동점자에 의해서 면접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60점 이상 합격한다. 이런 시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완벽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리고 완벽에 가깝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해서 실력과 스피드가 동반해야 됩니다. 시험은 주어진 시간에 변별력을 갖습니다. 무한대의 시간을 줘서 여러분들에게 변별력을 줄 수 없습니다. 지금 기업체는 면접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어떤 회사는 팀을 6명, 5명이 팀을 만들어서 도미노를 시키고 그 도미노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협동심이나 리더십을 갖고 면접을 하는 회사도 있고 또 2박 3일 합숙 면접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채널A 같은 경우는 회식에 같이 가서 술을 정신없이 먹이고 그 예절, 그 응급 대처 능력까지 보는 면접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동점자가 생겨서 작년 7급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점자가 생깁니다. 요번에 서울시 교육청 9급 특성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기직에서 5명 뽑는데 내가 영광스럽게 3명을 합격시켰어. 근데 5명 뽑는데 합격자는 8명이 나왔습니다. 동점자 때. 5명 임용시켜야 되는데 3명은 탈락입니다. 강남에 스피치 학원까지 다닙니다. 지금 면접 대비하러. 그래서 동점자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만점으로 가야 돼요. 그만한 욕심을 갖고 접근을 해줘야 돼요. 1번 다음 회로에서 삼음에 흐르는 전류와 가장 기본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19번까지 문제가 사거리 다 풀립니다. 삼음에 흐르는 저항 소비되는 전력을 찾아라. 1번
예제 풀이 1번입니다. 뭐예요? 얘가 3이고 얘가 6입니다. 여기에 몇 볼트가 가해졌습니까? 6볼트가 가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병렬이니까 2A 흐르고 병렬이니까 1A 흐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6볼트 이 절점 전이가 6볼트 2A 흐르고 1A 흐른다. 옛날에 여러분들은 이거 풀으라 그러면 전류는 합성장분의 전압부입니다. 저항은 두 개 병렬이니까 3 플러스 6에 3 곱하기 6 전압 6V. 그래서 2옴에 6 3A가 흐릅니다. 3A가 여기 흐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I1은 자기 거 3 더하기 남의 거 6에 6 반비례 분배 법칙에 의해서 3이. 그래서 2A가 흐릅니다. 많은 길을 돌아서 답은 2입니다. 그러나 절점으로 보면 바로 2가 나옵니다.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해라. 문제 2번. 국어 출제 문제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3번하고 두 개를 푸는데 3분을 드립니다. 3분. 자, 쭉 돌아봤는데 다들 2번, 3번은 실수 없이 잘 풀었습니다. 한두 사람만 조금 이렇게 아직은 절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2번) 문제입니다. 8V가 인가되어 있고 3옴과 6옴 6 4 12옴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 맞죠? 아마 이렇게 된 회로에 여기 흐르는 전류 I와 여기 흐르는 전류 I2를 찾아라. 어떤 회로든 우리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나 저항은 기본적으로 합성 저항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2옴입니다. 수치 적응을 빨리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얘와 얘는 얼마입니까? 3이에요? 4 맞아요? 얘는 4입니다. 밑에 더하면 16, 위에 곱하면 72, 4. 4, 4는 2. 위에 2, 밑에 2. 합성장 4. 흐르는 전류 2A.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가 문제가 생깁니다. 요건 몇 옴이에요? 2옴입니다. 여기에 몇 암페어입니까? 2A. 그렇다면 8V니까.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4V 걸립니다. 2옴에 2A니까 4V입니다. 아울러 6, 4, 12 모두 걸리는 전압은 4V입니다. 흐르는 전류는 1A입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생각했다면 내 기준으로 틀린 답입니다. 절점을 늘 이용해라. 머릿속에 나는 절점이다. 회로 이론의 50%는 절점으로 해결합니다.
정전기 전자기를 자개 부분을 빼고. 그래서 3, 6, 4, 10이지만 이 저항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2옴. 2옴에 2A 흐르니까 4V. 이 전압은 여기에 4V 걸리니까 1A 흐르게.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찾아놓고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에 그 시간을 할애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문제 3번입니다. 3번은 국어에서 이 문제를 내는 이유는 가장 기본을 충실히 해라. 기본에 충실히 하라고 낸 문제입니다. 12, 3. 여기에 전압 V 볼테이지가 있고 여기에 30옴의 저항이 있습니다. 암산이 바로 나옵니다. 이 V 볼트 전압계가 6볼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그림을 몇 가지 그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압계는 늘 병렬로 연결되고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되고 전력계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울러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을 연결하는 일반적인 전력 측정 장치의 그림입니다. 전압계는 회로의 병렬로, 전류계는 회로의 직렬로, 얘는 전력계입니다. 또한 저항이 있고 얘는 배율기입니다. 기존의 전압계입니다. 기존의 전압계 배율기는 직렬로 전압계를 따라서 측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바로 배율기입니다. 분류기는 기존의 전류계 배율기를 갖다 달아서 전류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쓴 게 바로 배율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류기 배율기를 나중에 설명하지만 늘 배율기는 기존의 전압계 직렬로 연결하고 분류기는 기존의 전류기에 병렬로 연결하는 기본 개념을 꼭 갖고 계십시오. 다음 검육입니다. 전압계 V가 연결이 되어 있고 R1, R2, R3, R4가 있었을 때 양쪽 전이차를 검육의 연결 방법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검육계입니다. 검육계하고 전류계의 차이점은 전류계는 디테일한 전류의 각각이 다 측정되지만 검육계는 전류의 흐름 유무만 판단하는 게 검육계입니다. 자, 일단 모든 회로에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압계를 병렬로 연결한다. 그걸 보충 설명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3옴에 몇 볼트가 걸렸습니까? 3옴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였어요? 6볼트였습니다. 전압은 비례분배합니다. 그러면 야가 6볼트면 이 저항의 4배이면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24볼트. 여기 24, 여기 6이면 얘도 30볼트 병렬. 이 절점의 전압이 30볼트입니다. 그러면 이 저항 두 개는 15, 30. 15 플러스 30, 15 곱하기 30. 15 플러스 30, 15 곱하기 30. 몇 옴입니까? 15옴입니다. 합성장 15면 가해진 전위가 30볼트라면 앞에 있는 직렬 부분 15매도 30볼트가 가해지니까 결과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도 30볼트가 측정됩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은 60V가 측정이 됩니다. 이런 풀이 방법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풀이 방법은 12옴, 3옴 이유불문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2A입니다. 3옴에 6V 걸렸으니까 2A 흐릅니다. 15옴에 2A가 흐르면 30옴에는 1A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흐르는 전류는 3A입니다. 3A니까 이 15옴에 30V가 인가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뒤에 30V가 인가되어 있으니까 전체 전압 60V다. 관점의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십시오. 다음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암산으로 바로 풀겠습니다. V0와 I0 값을 찾아라. I0는 합성저항을 알아야 됩니다. 3 플러스 6, 6 플러스 12에 6 곱하기 12. 몇 옴입니까? 6 플러스 12, 6 곱하기 12. 4옴이죠? 4옴의 앞에 2옴이니까 6옴. 6옴에 12V니까 2A가 흐릅니다. 역시 2옴에 2A가 흐르면 단자전압 강하는 4V 생기고 V0는 12V에다가 4V를 빼면 8V의 전압이 생깁니다. V0 값 몇 볼트? 8V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12 곱하기 12 플러스 6, 12 곱하기 6에서 2옴에 4옴이고 4옴에 2A 그러니까 8V 걸린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만 전압 강화를 비례 분배한다는 식으로 전체 전압에다가 소자에 가해진 전압을 빼면 나머지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다. 그런 식이 더 빠릅니다. 되셨어요? 5번 갑니다. 다음 회로에서 V0는 얼마인가? 암산 봅니다. 초기 인가 전압이 4V입니다. 밑에 올 그라운드 잡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림 형태로는 7급 문제입니다만 수준은 기사나 9급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 출제는 7급에 되어 있는 문제네요. 보니까 여기가 그라운드 잡혔다는 것은 같은 전이 0전이란 얘기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얘가 4V 여기 걸리는 전압을 물었습니다. 자, 봅시다. 항상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를 묻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늘 최종 소자에 가해지는 전압, 최종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묻습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브라니 정리나 노턴의 정리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그런 정리를 아직 안 배운 상태입니다. 순수 저항의 원리로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절점의 전압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절점의 전압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절점의 전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늘 여러분들이 회로를 접고 펴는 기법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회로를 접어줘야 됩니다. 접으면 800 병렬 400, 400, 400, 800 병렬 400 완전히 접었습니다. 접었더니 얘는 400이고 얘도 400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4V의 전압이 가해지면서
이 절점의 전압은 2V입니다. 자, 이제 P입니다. 얘가 2V예요. 그러면 얘도 400이죠. 이 절점은 1V겠네요. 400에 2V의 전압이 가해졌으니까 1V에 여기가 1V면 400에 각각 걸리는 전압을 물었으니까 2분의 1V 0.5V의 전위가 걸립니다. 이해하셨어요? 6번, 7번입니다. 두 문제 각각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분간은 전기기로는 크게 걱정 없이 진도에 연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역대 가장 평균적으로 잘하는 친구들 같네요. 7급 가르칠 때도 뭐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초 개념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6번은 기술사와 전기기사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전류계가 있고 저항이 3ohm이 있고 6ohm이 있습니다. 4ohm이 있고 스위치 S가 있고 여기에 12ohm이 있습니다. A는 스위치 S를 닫음으로써 A는 전류계가 S가 오픈되어 있었을 때, 열려 있었을 때 전류계의 지시값이 10A였습니다. S가 열려 있었을 때의 전류계의 지시값은 10A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양단 전압 V는 I 곱하기 R고 I가 10이고 저항은 직병렬입니다. 4 플러스 3 플러스 6에 3 곱하기 6입니다. 그래서 60V의 전압이 걸립니다. 만약에 S를 크로스에 썼을 때 전류계 A의 지시값은 얼마인다고 묻는다면 스위치 S를 닫았습니다. 이걸 닫으나 여나 이 양단 전압은 동일합니다. S를 열고 닫고 유무와 관계없이 양단 전압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전류 I는 R분의 V고 V는 60V 닫았을 때의 저항은 3 플러스 6에 3 곱하기 6 플러스 4 플러스 12에 4 곱하기 12의 값으로 주어져서 12A의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스위치 S를 닫으면 저항이 감소하고 병렬이니까 그때 늘 전류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객관식 문제일 때 일단 10은 아닙니다. 12도 아닙니다. 10은 아니니까 12, 14, 16 사이에 있습니다. 늘 저항이 감소하면 전류는 증가한다. 다음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저항을 연결하고 AB 단자에 10V의 전압을 인가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9급인데 공개 경쟁, 즉 특성화고 문제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AB 단자에 18V를 인가했습니다. 이 1옴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인가? 간단합니다. 이 저항의 치료는 몇 암페어입니까? 몇 옴입니까? 6옴. 6옴은 3옴은 2옴입니다. 2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흐릅니까? 3이 흐르죠? 3암페어가 흐릅니다. 3이 흐르면 요 저항이 3옴이고 이 저항이 6옴에 여기 3이 흐른다면 열로 2가 흐르고 열로 1이 흘러야 되겠죠. 1이 흐르니까 I자성 R하면 몇 와트입니까? 1와트의 소비 전력이 생성돼요. (8번) (9번) 3분들입니다. 8번 문제는 순저항에 관한 단순형 문제입니다. 50V의 전격에 250W의 니크롬선의 길이를 2분의 1로 잘라서 20V의 전압을 연결했습니다. 니크롬선의 소비 전력 P는 R분의 V 제곱입니다. 그럼 R은 P분의 V 제곱이고 P는 250W고 전압은 50의 제곱이 돼서 저항은 1옴짜리입니다. 1옴짜리에 다시 P 다시는 R분의 V 제곱입니다. 길이를 반으로 자르면 저항값은 얼마가 됩니까? 몇 옴입니까? 길이를 반으로 잘랐으니까 얘가 지금 2500에 250이면 10옴 나와요. 계산이 15옴이면 얘가 5옴 돼요. 전압은 얼마입니까? 20의 제곱 880W의 소비 전력이 생성됩니다. 다시 한번 250에 전압 50의 제곱하면 그리크롬선이 갖고 있는 원래 저항은 15입니다. 길이를 반으로 잘랐다. R는 로의 A분의 L이니까 저항과 길이는 비례합니다. 반으로 잘랐으니까 10옴짜리 저항이 얼마로? 5옴으로 바뀌었고 5분의 20V의 제곱이니까 80W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를 봅니다. 여기가 5V가 인가되고 3옴이 있고 여기가 4옴이 있고 여기가 4옴이 있고 여기에 R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E가 가해졌습니다. 그라운드가 잡히고 4옴이 있고 3옴이 있고 여기 가해지는 저항이 2kg입니다. 키로의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은 여기에 절점에 V1이 2V 가해졌습니다. 4옴 저항 4옴에 절점 V1이 2V 가해졌습니다. 그럼 결과 이 점의 전위가 몇 볼트입니까? 2볼트입니다. 그럼 게임이 끝났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들 지문에 이 R호 값을 물었습니다. 이 R호 값은 일철점의 전압과 이 점에 흐르는 전류를 찾아야 됩니다. 이 전류를 찾으면 이게 지로 전류입니다. 전체 전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얘가 5V입니다. 여기가 2V 있습니다. 5V의 높이에서 2V 높이니까 전이차가 3V입니다. 3V니까 흐르는 전류 1A가 흘렀습니다. 여기 1A가 흐르면 여기는 4옴의 2V니까 0.5A의 전류가 흐릅니다. 이미 회로망에 1A가 들어오고 0.5가 흐르고 나면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0.5A의 전류가 흐릅니다. 0.5의 2Ohm이니까 단자전압 강화가 1V만큼 생겼습니다. 얘가 2V인데 1V의 전압 강화가 생기면 이 절점의 전위는 당연히 1V가 됩니다. 여기 5V고 여기 1V니까 4ohm의 4V의 전위가 걸리니까 1A의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 1A 흘렀고 여기 0.5가 흘렀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1 플러스 0.5가 돼서 1.5A가 흐릅니다. 그러므로 저항 R는 전류 I분의 전압 V, 전압 V는 1V의 전압이고 전류는 1.5입니다. 곱하기 2하면 3분의 2ohm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해요?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5V의 전압이고 주어진 조건이 4ohm의 2V입니다. 이 절점의 전압은 2V, 이 점의 전압은 3V입니다. 5V 전압이 5V, 2V니까 전이차가 3V, 3ohm의 3V니까 1A 흐릅니다. 아울러 4ohm의 2V니까 0.5A가 흐릅니다. 이 절점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1이고 1로 0.5가 흘렀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0.5입니다. 0.5가 2ohm에 흐르니까 1V의 전압 강화가 생겼고 초기 전압 2V의 전압에 1V 전압을 빼면 1V의 전압이 걸립니다. 5V에 1V니까 4V 전위가 걸리고 4ohm에 4V니까 1A가 흘렀습니다. 여기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1A가 흐르고 여기서 이 방향으로 0.5가 흐르는데 이 전위는 그라운드니까 0전위 이렇게 전하의 이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로 흐르는 전류는 위에 4ohm 지로에 흐르는 전류 1A와 2ohm 지로에 흐르는 0.5A의 합성 전류 1.5A가 흐릅니다. 그래서 저항은 1.5분의 V, 계산한 값이 3.3분의 2ohm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도 역시 저항의 성질을 갖고 키로프 1법칙, 2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지금부터 과제 외적, 프린터 외적인 공부를 하나 합시다. 20ohm의 저항 10개를 이용하여 합성 저항을 29ohm의 저항으로 만들어라.
시작하십시오. 25의 저항을 이용하여 뭐야 이게 25의 저항을 10개 이용하라 했는데 합성저항을 29옴으로 만들어라. 25의 저항을 연결해서 합성저항을 29옴으로 금방 생각은 안 납니다. 근데 뭘 하나는 기본 베이스가 20이 깔렸습니다. 20옴짜리 하나는 직렬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9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0옴짜리 4개를 주면 25옴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더 줬어. 20옴짜리를 5개 연결하면 결과 합성저항이 29옴이 나옵니다. 이 문제의 출처는 변리사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항의 성질을 이용해라. 10분 쉬고 합니다.